1페소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부터 생각이 나시나요? 1페소는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5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이 페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00페소면 2,500원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을 기준을 필리핀 현지, 왜? 페소는 필리핀 돈이니까요.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나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오셔서 어떤 기준으로 돈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많이 보시면 많이 보실수록 좀 더 이 자리가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아주 살짝 해봅니다. 자, 필리핀은 페소가 있고요. 산타보라는 것이 있죠. 좀 낯선 겁니다. 아, 산타보입니까? 센타보입니까? 센타보. 넌 산타가 오신 줄 알았어. 자, 이 센타보는요, 1페소를 100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로는 1센타보도 있고 5센타보도 있고 25센타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슈퍼를 가면은 거스름돈에 뭐 한 0.75 이렇게 하면은 제가 25센타보를 거실로 받았었어요. 10번 계산을 하면 한 8번은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 이렇게 동전만 모아두는 유리통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산타보가 나중에 막 쌓여요. 근데 지금은요, 한 10번 계산을 하면 한 2번 정도는 그 센타보 거스름돈을 받고 8번 정도는 계산원들이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필리핀 사람들 인식에 센타보라는 것이 거의 이렇게 그렇죠. 예, 뭐 슈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그렇죠. 정도의 개념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걸 왜 집어넣냐? 들고 다니기 무겁게밖에 안 된다라는 개념이 심어질 만큼 이 센타보라는 가치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요 1페소입니다. 보이시나요? 그 1페소. 예. 네. 자, 예전에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동전이 발견할 때 보면 25센타보가 좀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길에서 1페소가 눈에 상당히 많이 띄더라고요. 예, 요즘은 그만큼 이젠 1페소도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쉬운 예로 경비 서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렇게 물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길에. 그런 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위에 비닐봉지 빼서 물 동전 하나 넣는데 그게 1페소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는 1페소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뭐요? 이 필리핀 이렇게 보시다 보면 길 다니시다 보면은 이 꼬마이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페소짜리를 한 서너 개를 이렇게 막 갖다 놓고 돈치기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돌멩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구슬치기 하듯이 이 친구들은 이 1페소 이래갖고 돈 따먹기죠. 땅 따먹기 식으로 이렇게 돈치기를 탁탁 해가지고 그 1페소를 갖다가 이렇게 돈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1페소의 가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 자,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요거죠. 요거는 이제 5페소. 보이시나요? 5페소. 5페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길에서 다니다 보면은 좀 이렇게 돈 좀 주세요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래도 줄 수 있는 기본 금액 정도가 이 5페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초창기에 때 저희가 왔던 시절 그때는 1페소를 줘도 고맙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지금은 길에서 좀 한 푼 주세요 하는 우리 어린이한테도 1페소를 주면요, 딱 받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적어도 어떤 친구들은 째려봅니다. 그렇죠. 외국인인데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째려봅니다. 적어도 이제는 기본 단위가 이 5페소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5페소의 값어치가 한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 참고로 그 5페소로 그런 데 써야 되나가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이 인식하는 생각의 그 정도 차이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 10페소입니다. 자, 이 10페소에서부터는 이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5페소까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를 보면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필리핀에서 5페소까지는
있으나 마나 큰 차이가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5페소까지 정도고요. 이 10페소부터는 시작이 조금 달라집니다. 10페소가 있다면 짧은 거리의 트라시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 거죠. 10페소 동전 하나를 가지면 우리 어린이들이 구멍가게에 가서 조금은 작지만 필리핀에서 생산하는 하드라고 하죠, 우리. 네. 그 하드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과자 봉지 같은 그런 과자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좀 작고 이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금액의 시작이 바로 이 10페소입니다. 맞습니다.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요 10페소가 두 개가 되면 얼마예요? 20페소가 되는 거예요. 어이구, 더하기 잘하시네요. 자, 요 20페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낡았죠? 예. 자, 이 20페소는 필리핀에서 지갑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리핀 오셨을 때 20페소 빳빳한 새 돈을 보시는 경우가 참 드물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동전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감쌉니다. 누가 감싸냐? 필리핀의 서민층 또는 빈곤층이죠. 호주머니가 없고 지갑이 없기 때문에 동전을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페소가 굉장히 낡았어요. 네, 이 돈의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20페소는 건너뛰겠습니다. 다음은 요 50페소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낡았죠. 예. 자, 이 50페소로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외부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50페소로 풍성한 점심 식사 해결은 안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온다면 앞에 나가서 여기는 약간 이렇게 반찬을 소량씩 판매를 하잖아요. 그 반찬 한 두세 개를 이렇게 사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단위가 이 50페소입니다. 자, 10페소는 우리 어린이라든가 아주 간단하게 교통편 짧은 거리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50페소부터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또는 성인한테는 무언가 하나 가장 기본적인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작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필리핀에 한두 번 정도 여행 오신 분들은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팁 줄 때 보통 50페소 이렇게 네. 주고 하잖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50페소라는 단위는 한 사람의 식사 한 끼에 반찬을 좀 더 사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팁 50페소 줄 때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이 1달러 50페소의 팁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아시고 고맙다 생각되실 때는 50페소 탁 주시면 됩니다. 자, 이 100페소부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 100페소 기준으로는 일반 서민층과 중산층 이상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단위를 100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 뭐가 있어요? 졸리비. 그렇죠. 졸리비. 졸리비가 그닥 맛있는 게 아닌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100페소 한 장으로 세트 메뉴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즐길 수도 있고, 하지만 요걸 좀 넘어가는 맥도날드라든가 다른 일반 프랜차이즈 또는 간판도 예쁘게 달려 있고 내부에 식탁과 의자로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 식당에서는 이 100페소는 턱도 없습니다. 이 100페소가 3장, 4장, 5장 쌓여서 300페소, 400페소, 500페소 올라가야 그때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메뉴 하나 정도 고를 수 있는 금액이 되고, 맥도날드에 가서 세트 메뉴 하나를 드시려면 적어도 이 100페소가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페소의 가치부터가 왜 갈리는지 이제 아마 느낌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서민층들한테는 조금 필요한 그렇죠. 금액적인 돈이 되는 거고, 그럼요.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조금 가치가 떨어지긴 네, 조금 하지만 떨어지는 가치가 내 되는. 아이의 학용품 이런 걸 좀 준비할 때 100페소 가지고 가서 연필도 살 수 있고 이게 노트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산층 수준 이상으로 갔을 때
한국으로 쳤을 때는 그냥 보편화된 일반 생활이죠. 거기에서는 이게 큰 단위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 쌓여야 그만큼 가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00페소 5장이 모이면 이렇게 생긴 500페소가 됩니다. 아, 500페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요거 좀 쥐고 있으면, 밖에 나가도 조금 안심이 된다라는 네, 그런 그쵸. 금액인데, 자, 필리핀에서의 가치는 이 500페소는, 일반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기술직이라든가 아니면은 경력이 오래되거나 경력직인 경우는 이것보다 일당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 500페소 정도가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하루 일당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가치 정도가 어느 정도 기준이 서시죠. 자, 이거는 필리핀에서 통용되고 있는 1000페소입니다. 아, 이쪽 게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신권. 그렇죠. 요거는 그죠? 플라스틱, 네. 요거는 예전에 통용되던 거고, 이 1000페소는 제가 일부러 2장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좀 있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 1000페소가 일반 서민층들한테는 어떠한 가치를 주냐 하면은요, 일주일 동안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은 별도고 반찬거리라고 했습니다. 닭 한 마리가 보통 한 200페소대 하고요. 생선 1kg에 한 200페소대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야채 조금 이렇게 사서 일주일을 먹을 수가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 일반 서민층의 식사 스타일은 어떠하냐면요. 밥을 많이 놓고, 닭 한 조각, 1인, 이렇게 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생선을 이렇게 몇 개 놓고 다들 밥만 놓고서는 이렇게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를 좀 사놓으면 일주일치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요 1000페소 정도 합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요, 정말 사람들 그 말이 많았어요. 이걸 받으면 겁먹어 했어요. 왜?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은행에서 안 받아준다라고 해서요, 상점에서도요 아주 빳빳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약간 구겨져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만큼 서민층, 저도 겁먹었으니까 조금 가까이 하기 힘든 게 이 신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 빳빳한 돈이요 지금 1000페소짜리만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20페소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50페소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저는 오히려 이 1000페소부터의 빈부차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단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1000페소는 서민층에서는 일주일에 가족 식사가 해결될 수 있지만요, 중산층부터는 이 1000페소가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식당을 가서 메뉴 하나를 보면요, 대략 200페소 대부터 한 500페소 대까지 있습니다. 물론 시푸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500페소 대. 뭐 스테이크 하나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하나 메뉴에 2000페소는 가지고 있어야 음료까지 같이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이 식구들과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식을 나간다면 이 1000페소가 아닌 1000페소를 더하고 또 더하고 해서 한 3, 4천 페소는 있어야 밖에서 즐겁게 외식했다라고 할 수 있는 단위가 이 1000페소입니다. 자, 이 1000페소 한 장이라는 게 서민층에서는 정말 소중한 돈이죠. 하지만 이 1000페소 하나라는 게 중산층 이상부터한테는 모자란 돈입니다. 한 장으로는 모자란 돈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500페소. 예. 성인 남성의 기본적인 하루 일당의 단위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여행 오셔서 팁을 아무 생각 없이 500페소를 딱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 신고로 생각했을 때는 물론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필리핀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일반 남자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9시간 일을 했을 때에.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큰 돈을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으면 값어치가 있죠. 예.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만큼까지 안 했는데 턱하니 이 500페소를 팁으로 주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 나는 봉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 500페소를 트라시클 한 번을 탔더니 트라시클 기사가 500페소요 했단 말이에요. 그때 딱 알아채실 수 있으시죠?
아, 이 500페소의 단위. 도저히 트라시클 한 대 원웨이를 가는데 낼 금액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제 이 가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쓰셨을 겁니다. 그 1000페소짜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고. 오케이? 예. 두 개 다요? 예, 두 개 다요. 응. 이렇게 앞에다가 슉 하게 한번 뿌려봐 주십시오. 왜요? 한 번만 뿌려봐 주십시오. 오케이? 예. 예, 이게 이 1000페소의 가치가 상류층의 가치입니다. 이 상류층들은 그냥 뿌리고 다닙니다. 뿌리고 다닙니다. 예. 아, 우린 소중합니다. 예, 우리한테 소중합니다. 자, 오늘 화폐 가치에 대한 얘기 조금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필리핀이란 나라 낯설다 생각하면 상당히 낯선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남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조금 그죠. 거기까지 표현은 그렇지만 이거 페소를 생각할 때 환율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여기 중산층부터는 한국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페소 두 손 꼭 쥐고 세부맘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